안녕하세요. 역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26쪽 17, 18세기 유럽의 문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요, 절대왕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절대왕정 시기가 되면 근대 과학은 크게 발전을 하고 큰 성과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때 특히 영국의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유 인력의 법칙에 대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만류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속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발견을 하고 수학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발명을 통해서 과학 혁명이 일어나게 돼요. 이 과학혁명은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는 점에서 크게 획기적이었어요.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중세 사람들의 생각은 모든 것이 다 신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법칙은 다 신이 이렇게 정해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법칙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과학혁명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냐? 이것은 신이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러한 자연현상들이 신의 섭리가 아닌 과학적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이해하게 된 사람들은 세상을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라보게 된 거죠. 이걸 통해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크게 바뀌게 되고 이 과학혁명 이전과 이후는 사람들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과학적 사고방식이 발달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무엇을 하게 되냐? 바로 철학을 하게 돼요. 특히 철학에서 근대 철학이라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근대 철학의 특징이 바로 17세기 데카르트가 주장하는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바로 신과 인간이 분리된 이성을 강조하는 모습이 바로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이성을 강조하면서 근대 철학의 기초를 마련한 것이 데카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후에 17세기 후반이 되면요, 로크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이 사회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정부가 이것을 어길 경우에는 국민은 저항을 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저항권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국가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것을 토대로 근대 철학을 더욱더 발전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계몽 사상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고요. 인간 이성에 의한 진보를 사람들은 믿게 돼요. 계몽 사상가들로 유명한 사람들은 바로 볼테르, 몽테스키웨, 그리고 루소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멍청한 것, 그러니까 무지, 그리고 미신 이런 것들을 없애고 불합리한 과거의 제도, 그리고 전통 이런 것들을 개혁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로 바꾸고 더욱더 발전된 미래의 모습으로 나아가자고 주장을 하게 되죠. 특히 여기 보이는 몽테스키웨와 루소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혁명들의 사상적 기반을 마련해요. 특히 바로 미국 혁명, 프랑스 혁명, 이러한 혁명들의 사상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테르, 몽테스키웨, 루소의 이야기를 126쪽에 나와 있는 한마디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테르, 신앙과 언론 및 출판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기초이다. 몽테스키웨, 국가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의 셋으로 나누어야 한다. 루소, 국가는 사회 계약을 통해 만들어졌다. 따라서 정부는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원하는 것을 실천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오늘 배운 것을요,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자면 17, 18세기에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신중심의 사고를 버리고
과학 중심의 사고로 합리적으로 바뀌어 나갔다라고 한마디로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합리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과거의 불합리한 제도들, 그리고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불합리한 것들을 이제는 개혁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개혁하고자 해서 나타난 것들이 바로 혁명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시간에 혁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안녕!